네, 시간 관계상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에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의지로 예산안 제출하시지 않습니까? 네. 네, 좋은 예산안을 만들어지려면 올해 경제 상황, 지금 상황에 대해서 올바르게 진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물가 관련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오랫동안 관제에 계셨는데 IMF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등 우리 경제가 이렇게까지 힘든 때가 있었습니까? 저는 지금의 어려움이 상당히 국민들께 힘든 그러한 시기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어려운 때가 여러 번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물가 관리가 안 될 때가 있었냐라는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물가 관리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70년대 1차 오일 쇼크, 70년대 말에 2차 오일 쇼크, 이때는 뭐 연간 인플레율이 뭐 23%씩 올라갔었죠. 그럼 지금은 좀 괜찮다고 보시나요? 뭐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훨씬 더 우리 국민들에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그렇습니다. 많이 있었다. 8월 그러나 소비자 물가 지수가 6.3%입니다. 과거에 관제에 계실 때 이런 수치를 보신 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70년대 초 말 이때는 뭐 23%씩. 그렇죠. 24년 만에 최고치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우리 그 아시아 외환위기 그리고 전 세계의 금융위기 이런 때부터 결국 이 물가가 기본적으로 스태그네이션 내지는 이 스태그네이션에 가깝도록 그렇게 총리님, 말하자면 제가 안정화된 시기가 많이 무슨 있었어요. 말씀이시는 않는데 제가 직접 장을 봐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딱 5만 원치 장 본 겁니다. 네. 여기 돼지고기 조금하고요. 계란, 즉석밥, 배추, 상추, 배는 심지어 하나 들었어요. 이게 5만 원치 장 본 겁니다. 이걸로 추석 셀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즉석밥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브랜드는 비싸다 그래갖고 비싼 것은 사지도 못했습니다. 배추는 우리 식탁에 올라가는 김치의 주 재료죠. 이거는 120% 올랐다는 보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오른 거죠. 예를 들면 뭐 날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탓 때문에 올랐고 또 원자재나 이런 것도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그 물가를 잡으려고 정부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잡기 위한 대책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여덟 번 이상 지금 민생 대책을 하고 있고 실패하셨죠? 또 국민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지금 수요를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수요 관리만 하고 있는데 금리 올려가지고 이제 소비를 줄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8번이나 시도하셨는데 그러면 실패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물가라는 건 뭐 의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 번 오르면 내려가는 것이 상당히 좀 일종의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총리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대외 변수는 어느 정부나 항상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로나 감염이 심각해서 공장이 셧다운되고 상품 공급이 부족했고 수요는 급격하게 얼어붙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부족해서 물가가 당연히 급격하게 올라야 되는데 그래도 관리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만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근혜 정부도 메르스 대유행 당시 물가 관리는 이렇게까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가장 쿨하다고 생각하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명박 정부도 이 정도로 물가 관리가 안 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물가 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게 지금 한 해 두 해의 문제가 아니고요. 또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고 저는 뭐 우리만의 문제라고 해서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펌프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힘들 때 대한민국만이라도 좀 물가 관리 잘하셔서 그나마 안 오르게 하셔야죠. 딴 데 다 오르니까 우리나라도 올라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들은 굉장히 거기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우리나라가 겁니다. 왜 올랐는지를 지금 의원님께서 물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 년간 어려- 1~2% 올랐잖아요. 총리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수십 년간 1~2%로 안정적으로 상승한 상황이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8% 오르고 갑자기 세계 여건이 다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도 오를 수밖에 잘 없는 아시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대책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책을 하기 위해서 지금 8번 이상 대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경제부총리께서 얼마 전에 우리 PPT 한번 띄워주세요. 경제부총리께서 사실 월급 인상 자제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경영지도총협회에 가셔서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유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확대해서 중소기업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월급 너네만 올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가 관리 안 되고 월급은 올리지 말라고 하고 이러니까 속이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의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국민들께 그렇게 인내해 주십사고 말씀드리는 정부의 입장도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입장이다라는 물가 잡으라 말씀입니다. 하니까 월급쟁이만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물가가 공급, 수요 측면에서 올 때는 모두가 자기의 부분을 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경제부총리가 말씀하셨지만 네. 재정도 긴축을 해서 공무원들도 임금을 어느 정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배당을 받는 분들도 어느 정도 긴축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만이 희생을 해가지고 이러한 그 국제적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막을 수는 없다. 지금 힘드니까 다 같이 힘들어지자라고 하시는 거 사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M1 월급쟁이가 다 죄된다 이렇게도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만 윤석열 정부는 지금 3개월입니다. 3개월 만에 갑자기 오르지 이 않았습니까? 문제는 물가가. 훨씬 전부터 그 요인이 내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3개월 만에 갑자기 물가가 올랐고 그 8번의 물가 대책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고 그 지난 한 10년 동안 세계의 모든 정부들이 국민들의 어떤 어려움만 뭔가를 돌보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돈을 풀었고 또 거기에 코로나까지 겹쳐서 공급적인 문제가 합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는 저는 뭐 전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조금씩 인내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리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요. 제대로 된 물가 대책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 같이 죽자는 겁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다소 그러면 조금 하나만 진정되고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그 우리 박순애 부총리 사퇴는 경질입니까? 아니면 자진 사퇴입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본인이 더 이상 이 직책을 수행할 수 그러니까 없다. 교육 정책은 부총리께서 대통령한테 보고하셨고 대통령께서 신속히 강구하라라고 하셨는데 국민적 반발이 있으니까 왜 박순애 부총리만 사퇴하고 아무런 사과는 대통령께서 하지 않으시는 거죠? 박순애 장관은 뭐 책임 장관으로서 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것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그럼 지고 우리 총리님께서는 하는 이제 것으로 정책 최고 결정권자시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만 5세 입학 철회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건 결국 만 5세 정책이 나왔던 거는 지역이나 가정 여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출발선상의 교육 격차를 그러니까 지금 조기에 국가가 책임 국민들께서 많은 해소하자.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네. 그게 국민들께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거다. 더 이거를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 철회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더 이상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추진 안 하시는 걸 알겠습니다. 네. 사실 총리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기는 조금 부끄러운 감이 있는데요. 살다 대통령 취임식 촉천 명단 관련해서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정부까지 모든 인수위 차원에서 보고한 취임식 명단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만 파기했었다 이런 논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좀 잘 아는 모르십니까? 바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취임식 명단을 파기했다고 하던 이제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소지로 논란이 되니까 갑자기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당시에는 행정안전부 자료 파기했다고 보도 자료까지 내셨어요. 그리고 고민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는 다 파기하셨다고 국회에 보고를 하셨고요. 최근에 와서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소지로 오용환 의원 질의에는
갑자기 기관에 보낸 건 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부는 국민의 대기관인 국회를 우롱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해당 부처 장관이나 지금 장관님 위에서 행안위 질의하고 계시거든요. 총리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질의 왜 질의냐면요, 국회에 대한 위증은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쯤 되면 행정부 안전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대통령실과 강요들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지침을 내려 보내니까 처벌은 공무원들이 받게 될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실제로 파기했다면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파기하지 않고 위증을 했다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에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내부자료 은폐 의혹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단행했죠. 지금 당장의 윤석열 정부 행안부에서 일어난 이 은폐 의혹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부분은 아마 행자부에서 누가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분이 답변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 차관님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바로 감찰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하시겠습니까? 저희들 그 공문으로 접수한 초청자 명단은 국가기록물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 그 국가기록 관리 이걸 하고 있고요. 사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무자들이 그렇게 좀 착오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장관님, 제가 그 고민정 의원님 그 답변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냥 해당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취임준비위원회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자료도 업무 종료와 함께 5월 13일 일괄 삭제 처리. 일부 남아있던 자료도 파기. 이게 헷갈린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으로 수발실한 문서는 지금 국가기록국에 이관 중이지만 이메일이라든지 인터넷 접수에 의한 그런 문서는 공공기록물이 아니라고 그렇게 해석했기 그러니까 국회에서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그것까지 확인 안 하고 답변을 보냈다는 겁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제해서 그러니까 다 찾아보지도 않고 얘기를 뭐 다른 컴퓨터에 있었던 거는 모르겠다, 온라인에 업로드 있었던 건 몰랐다, 그것도 확인 안 하고 국회에서 질의한 것을 답변한 겁니까? 5월 그것도 30일 책임져셔야죠. 이관을 했는데요. 네. 그 7월경에 고민정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과정에서 실무자가 그 당시 이메일에 관련된 내용을 갖고 있다가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관련 내용을 삭제한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국회에서 우리 행정기관에 질의를 할 때요, 그런 거 확인 다 하고 명확한 답변을 국회에 보고하라고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그것도 확인 안 하고 보내놓고 갑자기 논란되니까 수습하는 거 아닙니까? 인위적으로 파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은 결국 공무원이 질 거라서요. 사실 그 기관장들께서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올바른 지침 내렸으면 국회에다 그렇게 보고 안 하지 않았을 겁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감찰, 수사 바로 의뢰하시겠습니까? 감찰할 사항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수사 의뢰하시겠습니까? 누가 잘못한 건지 가려내야지요. 아니,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공문서로 수발신된 초청자 명단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기록은 네. 이관되지만 이메일과 관련된 내용은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럼 정확하게 국회에 처리했음을 답변하셔야죠. 그럼 국회 말씀드립니다.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국회에는 정확한 답변을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확인 못했다라고 하시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